평생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1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평생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스스로 다이어트하게 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살찐 다음에 빼는 것보다는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평생 살이 찌지 않는 몸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잘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는 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남들이 먹는 약을 따라 먹는다든지 남들이 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한다면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지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도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나머지 어떤 음식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혹시 우울한 감정을 저녁에 들어와서 술과 음식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도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만 클리닉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환자분이 갖고 있는 체질, 환자분이 갖고 있는 특성, 성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살 안 찌는 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잘 알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폭식을 하고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요, 내 몸은 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방간도 생기고요, 당뇨도 생기고요, 고지혈증도 생기고, 이런 성인병이 생기면요, 결국은 내 자신을 망치게 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생 살찌지 않는 방법, 정제 탄수화물을 끊자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야말로 다이어트의 지름길이고요,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이 정제 탄수화물에 길들여지면서 온갖 병들과 비만과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 결국은 알곡이나 통곡류가 아닌 갈아낸 탄수화물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은 흰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케이크,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음료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다이어트의 1번이에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잘 끊어주셔야 우리의 다이어트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에 중독되신 분 상당히 많으세요. 나는 콜라를 먹는데 이것이 정제 탄수화물인지 몰랐다. 나는 주스를 먹는데 이것이 정제 탄수화물인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제 탄수화물을 잘 알고 끊어내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먹자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는요,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 탄수화물, 아주 부들부들한 지방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해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단백질도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단백질은요, 닭가슴살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이 되고요. 또 지방은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연어라든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기초대사량을 늘리자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은요, 하루 동안에 우리의 신체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죠.
이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요, 살이 덜 찌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낮게 되면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자는 거고, 또 근력을 키워야 되고 단백질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걷기를 위주로 한 유산소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운동은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최고로 좋은 운동은요, 걷기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무슨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걸으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기본이 되는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걸을 때는요,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꾸준히 걸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걷기가 좀 지루하다 이런 분들은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천천히 조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살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는 제가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렸지만 근력 운동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던 무슨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던요, 근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근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뼈대에 붙어있는 근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입니까? 우리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용해서 열심히 근력 운동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시고 헬스클럽도 못 가시고 하면서 근력이 아주 약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근육을 계속적으로 잃지 않게 노력하시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건강과 다이어트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곱 번째는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또 비만약을 먹었더니 잠이 안 와요. 잠은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반드시 잠을 자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나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야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몸이 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 렙틴, 그렐린이 정상화되고요,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정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잠을 잘 자는 방법부터 잘 찾으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지는데요, 식욕억제제 먹고 잠이 안 온다, 이거를 방치해 놓는 처방이 있다, 이거는 올바른 방법의 처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약 드시고 잠이 안 오는 분 계시면요,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비만약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는 하나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덟 번째는요, 물입니다. 물 먹는 것도 정제탄수화물하고 더불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은요,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물을 많이 먹어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요, 우리 몸이 부종도 안 생기게 전신의 혈액순환이 돌아가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을 너무 적게 드세요. 저는 주스를 먹는데요, 저는 탄산음료를 먹는데요, 저는 커피를 먹는데요, 탄산음료라든지 커피 같은 것들은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요, 더욱더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이 우리 몸에 잘 들어와야 우리 몸이 순환을 제대로 하고 대사가 이루어져서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그리고 2리터 이상 꼭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릴게요. 아홉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요, 먹는 시간,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요, 이 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먹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물 이외에 칼로리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건강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간헐적 단식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12시간 간헐적 단식, 14시간,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식사에 허용 시간 있을 때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이러한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좋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은 간헐적 단식의 좋은 효과와 더불어서 다이어트의 좋은 효과를 아주 크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다이어트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의 기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돈도 안 들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꼭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과 체질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10번째입니다. 뇌에 바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는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항상 분비되고 우리 몸의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이런 뇌 호르몬들이 상당히 많이 교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땡기고, 단 것을 먹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호르몬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대사의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비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잘 알아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식욕을 담당하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폭식을 억제하는 호르몬들도 있죠. 이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뇌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현재 속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속고 있냐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뇌는 아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뇌에서 지시하는 단 것을 먹어라, 탄수화물을 먹어라, 밤늦게 술을 먹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부를 하려면 우리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잘 간파를 해야겠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면서도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게 하는 이 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1번째는요, 당 독소를 잘 알자는 거예요. 당 독소는요, 다이어트와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 독소는요, 우리가 단백질이나 당을요, 뜨거운 것에 가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유해 물질이에요. 이 유해 물질이 몸에 쌓이면요,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 독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조금만 드셔도 살이 찝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들 있죠, 달고나, 구운 빵들, 피자 같은 것들, 그리고 구운 고기들, 이런 것들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육이라든지 삶거나 데친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 독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을 다뤘으니까요,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 독소를 잘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당 독소가 적은 음식은 적절히 드셔서 우리가 건강을 영위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떨어지면서 급격한 허기를 느껴서 또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는 염증을 일으키고 두꺼워지고 문제가 생겨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요, 아침 식사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되고요, 식후에 운동을 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도 잘 아셔야 우리가 평생 건강하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을 가질 수 있으세요. 13번째는요, 유산균 먹기입니다. 유산균은요,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디에 좋은 유산균, 어디에 좋은 유산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드디어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들을 많이들 섭취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장내에 있는 유산균들은요,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고 우리의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해균은 없애고요, 유익균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유산균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을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도 다이어트를 잘 하시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14번째는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죠. 비타민 D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요, 비타민 D 상당히 부족해요. 저는요,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일상에 찾아왔을 때 이 비타민 D의 부족이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내에 너무 오래 있고 실내 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해져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다이어트도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는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레벨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을 자주 찾아 드시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주말 같을 때는 꼭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서 산책도 하시고 해서 비타민 D를 낮지 않게 적정 수준에서 잘 유지하시길 바라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비타민 D는 너무 좋다고 많이 드시다 보면 독성 농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드실 때, 비타민 D 주사를 맞을 때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끔씩은 혈중 레벨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이상으로 오늘은요, 제가 평생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1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것을 포괄하진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14가지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